오늘 부동산과 금융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중요한 이슈 하나를 짚어보려고 합니다. 바로 국채금리 상승과 주담대 금리 역주행, 그리고 5월 한 달 사이 무려 6조 원이나 급증한 가계대출 현상입니다. 왜 기준금리는 내리고 있는데 내주담대 이자는 오를까? 궁금하셨던 분들 많으실 텐데요. 지금부터 제가 그 원인과 배경을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부 주담대 금리 이상 현상 역주행. 먼저 지금 시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가장 큰 특징은 기준금리는 동결되거나 낮아지고 있는데 대출금리는 오히려 상승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걸 금리 역주행 현상이라고 부르는데요.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동결하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지난 5월 말 대비 6월 초에 0.1에서 0.2%포인트까지 상승했습니다. 예를 들어 KB국민은행의 주담대 혼합형 금리는 3.61%에서 3.66%로 우리은행은 3.22%에서 3.37%로 올랐죠. 이처럼 대부분의 은행들이 일제히 금리를 올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보시기엔 기준금리는 그대로인데 왜 이자 부담이 커지지? 하고 의문이 드실 텐데요. 이 배경엔 국채금리 상승과 은행채 금리 상승이 있습니다. 2부 국채금리와 은행채 금리의 급등 원인. 그렇다면 국채금리와 은행채 금리는 왜 오를까요? 현재 미국과 한국 모두 재정 적자 우려가 커지면서 시장에서 국채 발행량이 늘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 국채를 사려는 수요보다 공급이 많아졌고 자연스럽게 금리가 상승하는 구조가 된 겁니다. 예를 들어 은행채 5년물 금리는 6월 10일 기준 2.856%로 올랐습니다. 불과 한 달 전인 5월 초에는 2.68% 수준이었는데요. 약 0.17%포인트 급등한 것이죠. 이 은행채 금리가 오르면 은행들이 자금을 조달할 때 더 비싸게 돈을 빌려야 하니 자연스럽게 대출금리도 따라서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3부 가계대출 급증 DSR 규제 전에 막차 탄다. 이제 주목할 점은 바로 가계대출이 다시 급증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5월 한 달간 가계대출은 총 6조 원 이상이 증가했는데요. 이 중 절반 이상이 주택담보대출입니다. 서울 및 수도권 중심으로 아파트 거래량이 반등하면서 이에 따라 주담대 수요도 다시 살아나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기에 더해 7월부터 DSR 3단계 규제가 확대 시행되기 때문에 그 전에 미리 대출받자는 수요가 폭발하면서 일시적인 대출 러시가 나타난 겁니다. 쉽게 말해 이제 곧 더 빌리기 어려워진다는 신호가 오자 사람들은 서둘러 대출을 받은 거죠. 4부 정책적 시그널과 시장 반응. 여기서 정부도 가만히 있지는 않았습니다. 금융당국은 이미 지난 6월 초부터 은행권이 대출금리를 과도하게 올리지 않도록 자제하라는 신호를 줬고 가계대출이 과열될 경우 추가적인 조치를 하겠다고 경고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시장은 이미 반응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신용대출과 마이너스 통장 대출금리도 동반 상승하고 있고 기존 대출자들의 이자 부담도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로 인해 실수요자들의 불만은 물론 일부에서는 금리 쇼크가 다시 우려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5부 앞으로 어떻게 될까? 시장 전망. 그렇다면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요? 첫째, 기준금리는 한국은행이 쉽게 내리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미국 연준이 여전히 금리를 고수하고 있고 한국 역시 환율 불안과 인플레이션 우려로 인해 섣불리 기준금리를 낮추긴 어렵기 때문이죠. 둘째, 국채금리와 은행채 금리는 당분간 높은 수준을 유지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 말은 곧 주담대 금리도 당분간 계속 오르거나 최소 유지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셋째, DSR 규제 확대와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적용 강화로 인해 하반기에는 오히려 대출 증가세가 꺾이고 다시 거래가 주춤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시장은 굉장히 미묘한 변곡점에 있습니다. 기준금리는 정체 중이고 시장금리는 상승, 여기에 정책 규제는 강화되고 있죠. 여러분이 대출을 계획하고 계시다면 이러한 흐름을 꼭 감안하셔야 합니다.
금리만 보고 결정하지 마시고 자금 조달 가능성, 향후 규제, 변동금리 위험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셔야 합니다. 또한 단기적인 금리 상승에 흔들리기보다는 내 실수요 기반에서 판단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한 부동산 금융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